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지균 예측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준지균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정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준지균 지오 포텐셜 예측 방정식, 두 번째는 준지균 오메가 방정식. 쉽게 말해서 준지균 지오 포텐셜 예측이라는 것은 파이의 분포만 가지고 어떻게 시간에 따른 지오 포텐셜의 변화를 예측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준지균 오메가 방정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이의 분포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오메가를 구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두 개만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지균 예측 방정식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준비 작업에서 유도한 준지균 와도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간단히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준지균 와도 방정식에서 이 준지균 상대 와도는 F0, 1, 라플라시안 파이 형태로 지위고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이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파샬 t, 파샬 파이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미 좌변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자, 지균풍도 지고도의 함수로 나타날 수 있고, 다 되니까, 관건은 오메가죠, 오메가. 오메가를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오메가를 제거를 하면 우리가 파이만의 함수로 뭔가를 어떻게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지균 예측 방정식, 결국 파샬 파이 오브 파샬 t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메가를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이것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메가는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다른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그 다른 방정식은 여기서 뭘 이용하냐면 앞에서 배운 준지균 연력학 방정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지균 연력학 방정식을 우리가 앞 25장에서 배웠는데 준지균 연력학 방정식에 관한 식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자, 먼저 앞에서 비단열 항을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여기서 제가 반드시 기억해 주시라고 한 게 온도가 마이너스 파샬 파이 오브 파샬 p에 비례하는 양이다. 결국 이걸 온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온도 이류, 온도 텐던시 하고 그 다음 이것은 단열 팽창, 단열 압축에 의한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기호를 도입하는데요. 이것을 지위 고도 텐던시라고 하고요. 텐던시라는 말은 시간 변화율이죠. 시간에 따른 지위 고도의 변화를 지오 포텐셜의 변화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지위 고도랑 지오 포텐셜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개가 거의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자, 지오 포텐셜 텐던시가 되겠죠. 지오 포텐셜 텐던시를 이용을 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카이를 여기다가 식에다가 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보면 시간의 텐던시가 있는데 이 두 항을
분리를 해서 첫 번째 항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카이가 파샬 파이 오버 파샬 t니까요. 두 번째 항은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요. 단열 팽창함과 합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이퀘이션을 첫 번째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준지균 열역학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됐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활용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지균 와도 방정식을 이제는 마찬가지로 카이, 파샬 파이 오버 파샬 t 형태로 정리해야 되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산수이기 때문에 준지균 와도의 정의와 텐던시, 지오 포텐셜 텐던시를 동시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와도 대신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연산자와 시간 미분 연산자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걸 먼저 적용을 하게 되면 텐던시의 라플라시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F0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여긴 두 번 곱해지고요. 두 번 곱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건 아주 간단한 산수이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동영상 강의를 멈추고 스스로 한번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쉽게 유도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열역학 방정식 준비했었고요. 두 번째 준지균 와도 방정식을 텐던시에 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열역학 방정식을 텐던시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준지균 와도 방정식을 지오 포텐셜 텐던시 형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좌변이 전부 카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정리를 하면 준지균 열역학 방정식, 준지균 와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파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대전제는 지오 포텐셜을 알고 있을 때 텐던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파이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파이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미 일기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럴 때 미지수는 양쪽에서 파이는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수는 카이하고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카이하고 오메가. 그래서 미지수 2개, 방정식 2개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풀려야 되죠. 자, 먼저 카이에 대해서 풀고 다음 시간에는 오메가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번 시간에서는 오메가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죠? 오메가는 어떻게 없애면 될까요? 자, 여기다가 시그마 오메가고 여기가 F0 제곱 파샬 오메가 파샬 P니까 여기다가 프레셔로 미분하고 적절히 F0를 곱하고 더하고 빼고 하면은 오메가가 싹 사라져 버릴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메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파샬 P, 파샬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파샬 오메가, 파샬 P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P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준지균 와도 방정식을 더합니다. 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렇게 눈이 막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그 의미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각각의 항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간단한 식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 주시는 게 정신건강상 이롭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 식을 이제 요 항을 A, B, C라고 나누고요. 자, A항, B항, C항을 이렇게 해놓고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지오 포텐셜 텐던시에 앞에 막 붙어 있죠. A항은. 그죠?
앞에 막 붙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식의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걸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이 단지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 정성적으로 우리가 진짜 계산들은 보통 컴퓨터가 해주죠. 근데 우리는 일기도를 보고 어느 지역에서 대충 상승 운동이 있을 것인가, 어느 지역에서 저기압이, 지상저기압이 혹은 상층의 패턴이 발달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럴 때, 대략적으로 할 때는 그냥 다 무시하시고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플라시안 어떤 사이라든지 뭐 라플라시안 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디에 비례하면 마이너스 사이, 마이너스 카이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라운드 P 라운드가 붙어 있죠. 두 번 미분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를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3디멘셔널 라플라시안이다. XY 뿐만 아니라 3차원으로도 뭔가 라플라시안 연산자가 적용되는 그런 경우다 해서 이걸 통틀어서 3차원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3차원 라플라시안 역시 마이너스 카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그 마이너스에 비례하는 그러한 값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공간적으로 어떤 지오 포텐셜 우리 이런 직윤 와도의 정의에서도 봤듯이 지오 포텐셜 하이트를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와도가 되죠. 와도는 지오 포텐셜 하이트에 비해서 어떤가요? 패턴이 굉장히 조밀하죠. 조밀하고 샤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와도를 구해보면 굉장히 집중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인버스 라플라시안을 취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역함수를 취해서 와도로부터 지오 포텐셜 하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패턴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오퍼레이터는 공간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층에, 쉽게 말해서 이 오퍼레이터 때문에 하층에 어떤 텐던시 변화가 있으면 상층에도 바뀐다. 단지 대략적으로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에 비례하는 양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공간 전파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시더라도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에 비례하는 양이다 라는 것은 반드시 이 식을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항은 뭐죠? 비항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미 여러분들 아주 잠깐만 살펴보시면 당연히 쉽게 알고 있는 그런 항입니다. 뭐죠? 절대와도 이류항이죠. 그죠? 단지 F0가 붙어 있다 뿐이지 직윤풍에 의한 절대 직윤와도의 이류에 해당되는 양이다. 아주 쉽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보통 여러분들 이런 식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상층은 와도 이류, 이건 그냥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되시는 내용인데요. 온도 이류. 상층은 와도 이류, 하층은 온도 이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떤 온도 이류가 상층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층으로 가면 수평적으로 온도 분포가 거의 균일하기 때문에 온도 이류의 양이 극히 드뭅니다. 반대로 상층에서는 와도가 굉장히 크죠.
볼티시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와도이류가 크게 됩니다. 하층은 근데요, 어떻습니까? 하층은 반대입니다. 하층은 저기압 시스템이 매우 작고 폐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층에서는 와도이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층에서는 어떻습니까? 온도이류를 이번에는 무시하고 와도이류가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두 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직윤풍에 의한 절대 직윤 와도이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주로 상층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덤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윤풍에 의한 상층의 절대 직윤 와도 이류가 있으면 지위고도가 변한다, 텐던시가 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향은 무엇이죠? 직윤풍에 의한 온도 이류의 연직 차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결국 보시면은 요게 뭐라 그랬죠? 템퍼러처에 비례하는 양이라 그랬죠. 잘 보시면 마이너스 V 그레디언트 T죠. 그죠? 온도 이류를 의미하죠. 그죠? 온도 이류가 있을 때 지금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죠. 요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식을 정리하려면 요걸 간단하게 프레셔하고 Z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파샬 Z 파샬로 해서 마이너스 V 그레디언트 T다. 쉽죠, 그러면. 그죠? 온도 이류의 연직 차분, 연직 분포. 이렇게 되죠. 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준직윤 지오포텐셜 예측 방정식은, 절대 직윤 와도 이류, 그리고 직윤풍에 의한 온도 이류의 연직 차분.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죠? 하나는 연직 미분, 하나는 어떤 층에서의 값.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마이너스 카이 이꼴 B항 플러스 C항. B항과 C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항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B항, 직윤 와도 이류죠. 마이너스 카이가 눈이라고 쓰기보다는 우리가 이게 비례한다라고 써야 되겠죠. 요 항은 마이너스 카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카이가 요렇게 직윤 와도 이류항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직윤 와도 이류가 강하고 어떤 지역에서 직윤 와도 이류가 약한지를 알면 조금 있다가 지오 포텐셜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어떤 500헥토파스칼의 어떤 기압계 패턴이 존재한다고 할 때 지금 보시면은 상대와도가 가장 강한 지역은 어디죠? 이게 트로프니까 상대와도가 가장 강한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PVA와 NVA 배운 기억나시죠?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VA는 어디고 PVA는 어디죠? 제가 말씀드리기로 PVA는 저기압의 풍하층이다. 말씀드렸었죠. 풍하층이 어디죠? 이 지역이죠. 여기가 바로 PVA 지역이고요. 여기가 바로 NVA 지역입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직윤 와도 이류 자체를 의미하니까 이 지역은 결국은 직윤 와도 이류가 양수, 요 값이 양수라는 거죠. 이 지역은 음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PVA 지역에다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PVA 지역이고 여기가 NVA 지역이고 자, PVA 지역에다가 가지고 와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카이가 어디에 비례한다? 직윤 와도 이류에 비례한다. 근데 이 지역은 PVA 지역이므로 전체 직윤 와도 이류가 플러스다. 그죠? 마이너스 포함해서죠. 어드벡션이니까. 그러면 카이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지균 와도일이니까 전체적으로 이 값은 이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결국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카이가 결국 파샬 t 파샬 파이가 음수다라는 의미죠. height fall, 지위고도가 곧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죠? 그러니까 결국엔 첫 번째 B항은 PVA 지역인지 MVA 지역인지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파악해서 시간이 지나서 와도가 들어오는 지역은 하이트가 떨어질 것이고 저기압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와도가 빠져나가는 지역은 지위고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와도의 단순한 이 저기압이 시간에 따라 우리가 이쪽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와도의 단순 수평 이동이고 진짜 어떤 정말로 스트레칭에 의한 생성 소멸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도의 이동만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잘 보면 B항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기압의 풍하측은 텐던시가 음수고 저기압의 풍상측은 텐던시가 양수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일기도상에서 이 원리를 적용할 때 무턱대고 상층야 저기압이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 카이가 음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틀린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약간 기우가 있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대칭적이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저기압을 중심으로 풍상측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사이클로닉 윈드 시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Z가 굉장히 여기서 강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디플루언트 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관측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이론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 이동이 아니라 와도의 생성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쉽게 말해서 사이클로닉 시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저기압성 흐름이 바람에 의해서 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CVA가 된다는 거죠. 원래는 뭐였죠? 저기압의 서쪽은 MVA, 그러니까 AVA인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CVA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실제로 일기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지금 500헥토파스칼 지오 포텐셜 하이트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그림상에서 굉장히 촘촘하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굉장히 디플루언트가 일어나는 거 확인하셨죠? 굉장히 등교선 간격이 촘촘하다가 확 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이 굉장히 강력한 CV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라기보다 지금 디플루언스가 일어나는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폐곡선이 나타날 정도로 강력한 어떤 저기압, 상층골의 급작스러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와도 이류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지금 사이클론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결국 카이가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일기도를 통해서, 일기도니까 파이죠, 파이를 통해서 카이를 예측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C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항은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게 온도항이고 마이너스 V 닷 그레디언트 T고, 원래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앞에 마이너스 카이가 붙어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적겠습니다. 온도 차분 이류죠. 그죠? 요 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당연히 만족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칩고 방정식, 힙소메트릭 이퀘이션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어떤가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 GO 포텐셜 하이트가 팽창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G 고도가 그 원리에 따라서 상층에서는 더 상승하고 하층에서는 더 하강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피스에서는 카이가 제로가 되고, 이제 제로보다 작게 되고, 500에서는 카이가 0보다 크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항을 생각을 할 때는 상층과 하층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따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랭이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랭이류가 들어오면 당연히 기층이 수축을 해야 되니까 그 중심으로 아래에서는 지고도가 이번에는 상승하게 되고 위에서는 지고도가 하강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직 차분의 효과에 의해서 이제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한 가지 강조드린 게 있었죠. 상층 와도이류, 그죠? 하층 어땠죠? 온도이류.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이론에 따라서 사실은 이 온도이류라는 것은 하층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오 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을 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온난 이류부터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층에서 대략적으로 하층에서 따뜻한 온난 이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상층의 지오 포텐셜 하이트는 고압성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하층에 한랭이류가 콜드 어드벡션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저기압이 발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전선과 상층 고기압 저기압이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콜드 프론트와 웜 프론트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 저기압에 딸린 콜드 프론트가 좌측에 있고 웜 프론트가 우측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상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층에 이런 어떤 트러프가 있고 리치가 있었다 하면 이 트러프는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한랭이류, 그죠? 지고도 하강, 트러프는 시간에 따라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쪽 온난이류, 그죠? 온난이류는 어떻죠? 온난이류 같은 경우에는 지고도 상승이죠. 온난이류가 있을 때 상승이면 이렇게 무슨 말이죠? 기존에 있던 저기압, 고기압이 경우에 따라서 잘 이런 식으로 상층 저기압과 하층 저기압이 특정 어떤 페이지를 지니고 있을 땐 콜드 어드벡션, 웜 어드벡션에 의해서 저기압이 훨씬 상층 저기압이 커지고 골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상층 고기압이 능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메커니즘은 어떤 단순한 와도 이류 형태가 아닌 정말로 증폭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이 C항이 굉장히 어떤 소스 역할로서 되게 중요한데요. 하층의 온도 이류가 상층의 어떤 볼텍스의 강화, 약화에 관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하층의 온도 이류가 상층의 기압고를 더 강화시키고 기압능을 또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사실이죠. 단 특정한 어떤 페이즈가 이런 틸팅이 돼 있을 때 그런 현상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저기압과 고기압 위치 바뀌었다면 오히려 반대의 역할이 일어나겠죠. 예.
자, 일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C양의 역할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기도상에서 이런 식으로 기압계가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한랭이류가 이게 상층고를 강화하는 얘인데요. 지금 하층에 지금 저기압이 여기 존재하고 있죠. 이 저기압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선 형태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전선 형태를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상층에 지금 트러프가 있죠. 트러프가 있고, 그 다음에 콜드 어드벡션이 일어나는, 하층에 콜드 어드벡션이 일어나는 지역하고 매치가 되니까, 요 저기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온난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난이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기압에서 원 프런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리치가 존재할 때 이것이 더 시간에 따라서 강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기도를 보고 어떤 하층의 콜드 어드벡션, 웜 어드벡션 패턴을 보고 상층의 트러프와 리치가 어떻게 발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최종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마이너스 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B양은 단순한 와도의 재분배를 의미하고 C양은 와도의 생성, 소멸에 따른 지위고도 상승, 하강. 와도 재분배에 따른 지위고도 변화.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B양 같은 경우에는 PVA냐, NVA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PVA 지역, 그러니까 양의 와도 이류가 있는 지역이면 어떻다? 카이가 저합성 회전이니까 라운드 T, 라운드 파이가 곧 저기압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MV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카이가 양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C양 같은 경우에는 온도 이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서 콜드 어드벡션이 들어오는가, 웜 어드벡션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상층과 하층이 다르게 반응하는데 콜드 어드벡션이 들어오는 경우에 상층은 지위고도가 어떻습니까? 기층이 수축해야 되죠? 하니까 카이가 떨어져야 되고요. 하층은 반대고요. 이 경우는 기층이 팽창하니까 카이가 양수고요. 하층은 반대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